30만 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재앙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난카이 해구, 규슈에서 시즈오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해저 단층대입니다. 일본 경제의 신장 밑을 통째로 가로지르는 곳이죠.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 80%. 이건 예측이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전제로 놓고 대비하는 위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30년이 아니라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질문 하나. 일본은 정말 준비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준비해도 못 막는 걸까요? 오늘은 난카이 해구 대지진 이야기입니다. 예고됐지만 아직 끝까지 대비하지 못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1707년, 1854년, 그리고 1944년과 1946년 큰 지진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은 2026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패널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규모 9.1의 지진, 최대 30m 쓰나미, 그리고 2011년의 15배에 달하는 인명피해 가능성.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일본이 왜 갑자기 최악을 기준으로 잡았느냐는 겁니다. 그 답은 2011년 3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날 전까지 일본은 준비된 나라로 불렸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은 대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일본은 대비한 나라였습니다. 10년 전 정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망자를 80% 줄이겠다고 했죠. 대피타워를 짓고 훈련을 늘리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보고서 자체의 문제입니다. 보고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보고서는 이렇게 가정합니다. 해안가 주민 대부분은 지진 직후 즉시 대피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2011년 이후 해안 주민들의 쓰나미 인식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준비돼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범위 확대입니다. 전문가들이 쓰나미 영향 지역을 약 30% 확장했습니다. 그러니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대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줄지 않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은 준비된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그날 전까지는요,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규모 9.0. 아무도 그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쓰나미는 40m 높이까지 치솟았고 1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이 지진이 일본에 준 충격은 단순히 피해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예측의 실패였죠. 아무도 그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도, 쓰나미의 높이도, 피해의 범위도 모든 게 예상을 훨씬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난카이 해구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그 결과 나온 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최대 규모인 9.1을 기준으로 모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규모 9.1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지진의 에너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상상하는 한 단계 차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1 증가하면 에너지는 약 32배 커집니다. 규모 8.0과 9.0의 차이는 단순히 1이 아니라 에너지로는 32배 차이거든요. 난카이 해구에서 규모 9.1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림은 10개 현을 강타합니다. 오사카, 고베, 교토 같은 대도시들이 포함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쓰나미입니다.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대부분은 쓰나미 때문에 발생합니다. 최대 23만 명이 쓰나미로 목숨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쓰나미는 재난이 아닙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난카이 해구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 도달 시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가까운 곳은 2분에서 3분, 먼 곳은 20분에서 30분 정도거든요. 2분.
집에서 나와 고지대까지 달려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고지대가 없는 지역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대피 타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평지에 높은 구조물을 세워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대피 타워 건설은 느립니다. 예산이 필요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하거든요. 10년 전 정부가 세운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대피 타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훈련도 계속되고 있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일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질문 하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오사카 여행 중이라면 어떨까요? まずは強い揺れに警戒してください。緊急地震速報 지진이 が出されてい 나고 ます。 방송은 일본어로만 쏟아집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연간 3천만 명 이상이 일본을 찾았거든요. 정부 패널은 외국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더 취약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렵고 구호 물품을 받기 힘들고 교통이 끊기면 피해 지역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지진 직후 일본어로 쏟아지는 재난 방송을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피소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아직 부족합니다. 다국어 안내판을 늘리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외국인 대상 훈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쓰나미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망 원인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부 보고서는 최대 5만 2천 명이 재난 관련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치료받지 못한 질병, 스트레스, 피난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지진과 쓰나미로 사망한 사람보다 그 이후 피난소에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특히 고령자들이 취약합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사회 중 하나입니다. 난카이 해구 영향 지역에도 노인 인구 비율이 높죠. 피난소 생활이 길어지면 만성 질환이 악화되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면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라면 상황은 더 나빠지고요.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피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민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빨리 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거든요. 둘째, 외국인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도 생존할 수 있어야 하죠. 셋째, 건물 내진 설계를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쓰나미만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붕괴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가구를 고정하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효과는 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무거운 가구가 넘어지면서 사람을 깔 수 있습니다. 냉장고, 책장, 옷장. 이런 가구들을 벽에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사망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집을 내진 구조로 보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지진에 취약하죠.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내진 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난카이 해구 대지진은 언제 올까요? 아무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올 수도 있고 10년 후에 올 수도 있고 20년 후에 올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0년 안에 80% 확률로 온다는 것. 확률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150년 주기를 알고 규모를 알고 사망자 수를 알고 대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죠. 문제는 시행입니다. 대피 타워를 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건물을 보강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난카이 해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지진 직후 즉시 대피하면 사망자를 70%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를 고정하고 집을 보강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죠. 그 실행은 정부보다 빠르게 개인에게 먼저 와야 합니다. 질문 하나. 그 재앙이 내일 온다면 당신은 알고 있기만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준비한 사람일까요? 세계의 이면 계속 다룹니다.